안녕하세요. 영양교사 중에서 조리 원리 과목을 담당하게 된 전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조리 원리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시험이 좀 대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가 2013년도까지만 해도 단답형도 나왔지만은 서술형 또는 사지선답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객관식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이 꼬아서 내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좀 바뀌었죠, 그죠? 14년부터는 객관식이 없어지고요. 단답형하고 서술형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확실하게 암기를 하게 되면은 단답형이라든가 서술형에 있어서 답 쓰기에 그렇게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물론 그 단락별로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연관성을 같이 있는 부분은 묶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답을 쓰실 때 하나 외운 사람하고요. 연관해서 다른 파트를 같이 이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그 채소의 색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로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시는데 하나를 외웠는데 하나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답을 쓸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같이 외우시면 훨씬 더 뚜렷하게 외울 수가 있고 이렇게 만약에 단답형으로 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이 바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pH에 따른 색깔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다 외우지 말고요. 변화되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클로로필이 어디에 변화됐더라?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가 어디에 변화됐더라? 요거를 중심적으로 같이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칸이 비어 있으면은 자, 산성의 색깔, 그 다음에 중성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하더라? 알칼리성이 있을 때 뭐 컬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망색으로 변하더라. 이런 것까지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색소도 외웠어요. 클로로필,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여기까지 외웠는데 채소 이름을 잘 몰라요. 연관을 안 시키면 잘 모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클로로필에는 내가 시금치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선택을 해서라든지 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소를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관선 있게 종류, 색소, 그 다음에 산성에 따라 어디에 변하더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술형 말고 지금은 계속 단답형인데요. 만약에 치즈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응고시켜준다. 내 발효시킨 유제품이다. 그죠? 근데 카제인이 응고에 관여하는 응유 효소를 쓰시오. 이거를 살짝 문제를 좀 꼬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치즈는 카제인은 어디 효소에 의해서 응고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바로 레닌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좀 많이 이렇게 꼬아놨죠, 그죠? 발효시킨다. 또 뭐 응유 효소이다. 이렇게 되는데 효소만 들어가면은 효소 레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응유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약간 사람이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응유효소? 뭐 응유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효소를 굳게 만드는 것이 응유효소죠, 그죠? 그래서 레닌이 빨리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만이 단답형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하고 서술형하고 같이 복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죠, 그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다음 거를 읽고 버터 대신 사용되는 유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버터 고체죠, 그죠? 그럼 고체에 있는 그런 그 유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뭐 쇼트닝, 뭐 마가린, 뭐 라드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쓰고요.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
쿠키는 저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첨가되는 유지의 종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미가 뛰어난 버터를 많이 사용하나 요즘에는 버터 대신에 다른 종류의 유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왜 사용하는지 그 버터의 종류, 유지의 종류를 하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사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린을 썼어요. 여러분은 마가린을 쓰시든 쇼트닝을 쓰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체 종류 유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자, 왜 사용하는지 그것도 머릿속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유지가 고체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체에 있어서 공통점이 뭡니까? 마가린이랑 그 다음에 버터랑 쇼트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소성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연화작용, 쇼트닝 작용으로 인해서 뭐 페이스트리, 그 다음에 부드러운 쿠키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쇼트닝이 굉장히 커서 그 페이스트리라든가 이런 그 쿠키를 만드는데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이 일단 어때요? 저렴하죠. 그죠? 저렴하기 때문에 버터 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까지 여러분이 이유까지 적어주시면은 훨씬 더 아마 각자 점수가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에 관계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두피를 만들었어요. 자, 만두피를 만들 때 반죽 과정에서 글루텐이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신 분들은 굉장히 쉽죠. 그죠? 글루텐이 어떻게 형성이 되지? 그 다음에 글루텐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뭐지?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루텐 형성에 관여하는 밀단백질, 요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인데 여기에 뭐를 넣었더니 물을 넣어서 반죽을 했더니 아주 조밀한 망상 구조의 글루텐이 형성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까지 답을 잘 적었어요. 형성 과정에서 글리아딘, 글루텐이 넣고 물 넣고 반죽했더니 글루텐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쓰면은 맞긴 한데 여러분이 이런 말도 좀 조밀한 망상 구조를 가진 글루텐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서술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제 붙여서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가열에 의해서 계란이 어떻게 응고해서 변화가 된다. 기술하시오. 이런 것들을 서술형에서 굉장히 좀 긴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긴 답을 요구하는 건데 다 끄집어서 다 쓰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계란에 응고할 때 관여되는 거, 계란을 응고할 때 어떤 일이 퍼지더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 이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많이 삶았을 때 우리가 계란 노른자가 색깔이 변하더라. 이거를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를 해주시면은 1번을 답에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5분 이상 가열했더니 황화철이 생기더라. 그랬더니 녹변이 생겼네. 이것까지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응고할 때 좀 더 부드러운 응고물을 어떻게 생성할 때 첨가제가 뭐가 들어가더라고를 여러분이 외우신 분들은 2번까지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유라든가 새우젓을 넣었더니 염 때문이죠. 그죠? 염 때문에 부드러운 젤을 형성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염두해 주시고 또 하나 남백이 나기 위해서 먼저 응고되더라. 그 말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남백 같은 경우에는 60도 이상 응고가 되고요. 응고가 시작되고요. 남백이고요. 그 다음에 난황 같은 경우에는 65도씨부터 응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난황이 남백보다 응고가 시작되는 온도가 좀 높더라.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술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특징을 모른다면은 이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는 변화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끄집어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이 단답형이든 어쨌든 그 서술형이든 간에 좀 연관시켜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2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먼저 이해를 하고 물론 외우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를 먼저 하고 외우시면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별도 정리해서 연관성 있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여러분 저하고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